망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 보시면은 네. 한강변에서 여기가 이제 망원 1구역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망원 1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망원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망원역에서 망원 시장은 5분 거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망원동 같은 경우는 이 망원 시장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예, 평일도 주말도 엄청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 많고 여기가 이제 다 평지거든요. 네. 근데 평지인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신속통합에 선정이 됐고 이번에 동의율이 75%가 넘었어요. 재개발이 되려면 동의율이 75%가 넘어야 되는데 아무리 25% 이하가 재개발 반대를 외쳐도 75%가 넘었으면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망원 1구역을 쳐보시면 사람들이 재개발 안 된다. 왜냐면은 망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망리단길이 있고. 근데 망리단길은 지금 이 옆에 부분이라서 망리단길 요즘에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망원 시장이랑은 또 바뀌고. 그러니까 망원동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망원동 중에서 망원 1구역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구역이 이쁘네요. 네, 이뻐요. 이쁜데 이렇게. 이번에 75%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여기를 쥐파먹었어요. 여기를 뺐어요, 상가들. 네, 여기 오른쪽을. 그래서 이번에는 망원 1구역을 지금 새로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이 아실 사이트보다 더 잘 알죠? 아실 사이트는 표기가 안 됐네요. 쥐파먹었구나. 네, 쥐파먹었어요. 망원 1구역은 그냥 한강변의 대단지고 나중에 2000세대까지 볼 수 있는 한강변이면서 대단지라는 조건에 갖췄잖아요.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컨디션은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 초중반은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서울 재개발 투자를 15년 동안 하면서 수백 군데의 부동산에 제 연락처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들이 막 여기 매물 얼마입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정보가 되게 누구보다 빠른데요. 그래서 망원동도 작년에는 2억대 초반 물건 매물들이 많이 정보를 받았었는데 지금 연락 오는 거 보면은 2억 중후반대 그리고 3억대 이렇게 매물이 많이 와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전 구역이 다 들어가 계시고. 네, 서울 전구역이 다 알고 있죠. 단톡방 이렇게 줄줄 사탕이야. 네, 그래서 제 핸드폰 두 개 하나에 단톡방이 서울 단톡방이 100개가 넘죠. 이것이야말로 황금폰이다. 황금폰이죠. 노량진 입구역이요? 너무 좋은데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을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투자로 봤을 때는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돈이 있다 그러면은 노량진 입구역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성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노량진 입구역보다. 근데 투자 수익률로서는 낮겠죠. 근데 나는 5년 뒤에 뭐 안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러면 노량진 입구역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는 노량진 입구역이 좋고 투자 수익률로는 저 위에 한강변, 성수 이런 데를 진입하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네. 부가현 2, 3구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가현 2, 3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작은 거를 하더라도 부가현 3구역은 8억대는 기본 들어가거든요. 투자 금액이 비싸요. 투자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만 되신다고 하면은 뭐 여기도 있고 뭐 성동구에도 8억대는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계속 막 어그러지고 좀 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구청장이 잘 막 안 해주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격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언젠간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밑에가 이제 또 아이언 뉴타운인데 아이언 뉴타운이 27억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는 뭐 자기들도 20억 후반은 가겠죠. 근데 진짜 땅 면적 비교해보니까 진짜 넓긴 하네요. 네, 넓긴 하고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대단지로 재개발이 될 땅들이 좀 희소한 것 같아요. 넓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단지가 될 곳. 제가 갖고 있는 서울의 5개가 전부 다 대단지예요. 특징이. 대단지면 1000세대 이상이니까. 네, 1000세대가 될 이상. 그래서 그것도 저만의 투자 원칙입니다. 가리봉 1, 2. 가리봉 1, 2 같은 경우는 그런 데보다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봉 1, 2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데요. 사업성이 좋은데 입지가 조금 떨어져요. 가리봉이라는 입지에 대해서 좀 약간 지방 사람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보다는 좀 더 투자성으로는 좀 더. 한번 와보면 용기가 좀 더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입지가 좋은 데로 좀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반포 1동 모아타운은 재추진될까요?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모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선정된 곳 같은 경우는 강남의 모아타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포 1동 같은 경우도 지금 2, 3년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빌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강남의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면은 중간은 가요. 왜냐면 빌라의 지가 상승도 있다 보니까. 근데 투자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반포 1동이 빌라가 비싸냐? 자양 4동에 있는 빌라가 비싸냐 봤을 때는 반포 1동이 입지가 더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는 자양동의 빌라를 더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포 1동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낮은 거고 자양동의 빌라는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기 보니까.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입지가 보는 건 중요한데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조건에 갖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억대 한강변 네. vs 네. 5억 5천 염리 4. 5억대로 염리사가 안 돼요, 일단. 그 약간 질문이 잘못됐어요. 염리사를 5억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예요? 지금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억대 한강변 대 염리 4 7억.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줄래, 뭐를 가질래 하면은 염리사가 좋은 포인트도 있는데 투자금 대비를 따져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염리사는 3억대 7억이면은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성비는 한강변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뭐 가질래 하면은 같은 돈이다. 그러면은 염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억이면은 뭐 그쵸 3억짜리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주택수를 여러분 늘릴 필요 없어요. 이런데 나와가지고 뭐 50채 있다, 100채 있다. 물론 굉장히 경험이 많고 풍부한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가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주택수를 최대한 좁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5채를 갖고 있잖아요. 주택수가 좁다면서 너는 왜 5채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득은 좋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은 좋았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든 1, 2억 모아가지고 계속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산을 이제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쪼개가지고 뭐 5천짜리 2개 하지 말고 1억짜리 하나 하시고 뭐 3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2억, 1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억이면 그 3억을 바탕으로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하시면 좋아요. 주택수를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앞으로.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주택수가 많은 거를 좋게 봐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금 5억. 수자금 5억. 투자 기간 5년 정도 본다면 네.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이거를요, 내가 투자금 5억인데 내가 주택이 있냐 없냐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주택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5억이면은 용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돼요?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용산 3, 4억도 되는데요. 예. 근데 5억이면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은 지금 강남이랑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취득록세가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더 취득할 때 8%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용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주택이 이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투자금에 따라서도 정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러면 용산을 보지 말고 뭐 또 다른 이제 한강변이나 서울 중심부 쪽에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용산이나 강남 중에서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취득록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강남 자가가 있는데 비강남 재개발 빌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이 질문 되게 많을 거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죠. 강남 자가 있고 비강남 재개발 빌라 추가 매입. 네. 이런 경우는 강남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어떤 주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좀 재산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 똘똘한 주택이 있는데 추가하는 순간 내가 나중에 강남 주택을 팔 때 이 여윳돈에 투자한 것 때문에 약간 양도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득을 내려다가 내가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남 빌라가 어떤 상황이냐를 일단 한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한다고 하면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것 같아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빌라를 내면은 6억 이하짜리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얘를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뭐가 좋냐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 때 이 새롭게 산 재개발 빌라를 주택으로 카운트를 안 해줘요. 양도세 계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도 상관없어요. 3개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택이 5개인데 4개가 주택임대사업자 빌라고 하나가 강남 아파트예요. 그럼 얘를 팔 때 나머지 4개를 주택으로 안 봐주니까 좋은 거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당배동 내방역과 네. 5구역 사이 빌라 네.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니면 돌아서요. 그런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뭐 아니면 도죠? 왜냐면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깨끗하면서 이제 좀 약간 넓게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블럭 자체가,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되려면은 좀 이렇게 넓게 빌라가 돼 있어가지고 면적 자체가 좀 돼 있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좀 상권도 있고 좀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 압력이 막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렵다. 다 같은 구역 지정 전 단계인데 네. 여기는 될 곳, 여기는 안 될 곳 이거 네. 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 설명을 할 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녀야 되고 네,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빌딩들이 많이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교회도 없고 상가 없고 이렇게 재개발에 반대가 없는 것들이 그 동네에 있는지 분포도를 그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밥 먹고 이것만 체크하니까 저는 구역 가보면은 여기는 재개발 잘 되겠네. 여기는 10년 있어도 재개발 안 되겠네.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된 사례들을 보고요. 네.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거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이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주택 공급을 이제 속도전을 낸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이제 자양 4동, 제가 투자한 구역, 또 실제로 오세훈 시장에 왔었고, 뭐 신당 9구역, 뭐 이렇게 왔었고, 뭐 지난주에는 서울 목동, 또 이렇게 해서 서울 재개발을 좀 빨리 해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신당 9구역 가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이걸 사라! 이건가? 신당 9를 사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방문하니까 또 이제 부동산들이 약간 들썩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개발은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오늘 샀다가 뭐 내년에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한번 사놓고 그냥 나는 잊혀주고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묻어둔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지난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서울 재개발 뭐 되게 빨리 될 거 아니야? 되게 좋은 소식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재개발을 15년 동안 공부한 저로서는 이런 게 나왔다가 또 부정적인 게 또 나와요. 출렁출렁. 네, 출렁출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야, 이런 기사 나오면 야, 재개발 빨리 사야 돼. 그리고 또 뭐 재개발에 뭐 이렇게 암초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또 야, 재개발 거봐. 사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지금이 제일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럼 이거는 이 돈에 대해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묻어둘 수 있다고 하면은 서울은 결과적으로 우상향이죠. 예,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 보면은 값어치가 도대체 10만 원 장 봐도 몇 개 안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높고 있고 그렇다면은 바로 서울 부동산, 서울 부동산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락당 때 네, 23년도 1월에 네, 야, 친한 친구한테 이제 네. 친하니까 네, 네, 야, 지금이야. 네. 지금 재개발을 사야 돼. 네, 네, 네. 서울을 사야 돼. 네, 네, 네. 했는데 네. 거의 뭐 벌레 보듯이 저를 이 새끼 미친놈인가? 뭐?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는 그때 막 네. 최저가 23년 1월, 네. 2월 막 네. 이때 막 네. 진짜 막 네. 다 피 철철 흘리고 있을 네, 때잖아요. 네. 그때 야 지금 재개발을 네. 사야 돼. 막 네.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애가 막 나를 막 연락도 안 돼 이제 연락도 안 돼. 네. 벌레 보듯이 네. 막 저를 보고 네. 너 미쳤냐며 네. 막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저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투자를 해봤는데 그때가 이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기회라고 봤고 많은 분들은 재개발은 이제 영원히 망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신 있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